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 감면 혜택 등에 대한 급여 생활자들의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실조사 비판을 받았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역사를 채소 재배 공간으로 만드는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합니다. 지역 결식 우려 아동은 16,000여 명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급여 생활자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센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정산 실무 강좌가 한창인 한 강의실입니다. 기업체와 공공기관 회계와 인사 담당 직원들이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핍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세법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액 공제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감면되는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익숙한 직원들조차 이렇게 헷갈리기 일쑤인데 일반 직장인들에겐 더 낯설고 생소한 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렇지만 아는 만큼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늘리면 세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달라진 세법에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추가로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퇴직연금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우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추가 불입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후 들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적용으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조금은 흐린 듯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은 눈이 녹더라도 밤사이 다시 눈이 얼면서 곳곳에 아직 빙판길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0.1도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버려진 공간이 사계절 내내 채소가 자라는 작은 농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해 유럽 상추와 허브 등 30여 종의 채소가 하루에만 100kg가량 수확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채소들은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 등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남로 사가역 한편에 LED 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LED 아래에는 푸릇푸릇한 채소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빛과 양분, 습도로 제어하는 실내 농장, 스마트팜입니다. 계절 변화나 날씨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죽은 공간을 채소 재배 공간으로 바꾼 이 스마트 농장에선 허브와 유럽 상추 등 30여 종의 채소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역 가운데 유일한 이 스마트팜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바른팜은 하루에 100kg씩 한 달에 3톤의 채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LED 광을 통해서 자연광이랑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또 저희 기후 설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란 채소는 역사 안에 있는 카페와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기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가 부드럽고 무농약으로 재배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보거든요. 그러면 싱싱하고 위생적으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싱싱하고요. 맛있었어요. 스마트팜 업체의 판매 브랜드에선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람과 샌드위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은 판로 확보 등의 과제도 남아있지만 10년 동안 유휴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금남로 사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광주 지역 교복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교복업체들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고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은 최근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1.9%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올랐고 고등학교도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언어폭력이 36.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8%, 집단 따돌림 15.8% 순이었습니다. 범죄 조직 탈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폭력 전과자를 교도소가 특별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부장판사는 수감자 자신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돼 교도소의 엄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광주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도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감자가 범죄를 실행할 당시 조직폭력에서 탈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의 정체성을 시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의원 연구 모임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광양의 정체성은 따뜻함과 강인함을 함축한 철인도시 광양으로 또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콘텐츠까지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정체성 의원 연구 모임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광양 고유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그동안 조사와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문 용역 기관에 맡겨 광양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현황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연구 모의 의원님들은 이 연구를 계기로 광양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용역 보고회에서 제시된 핵심 키워드는 남해안 남중권 중심, 따뜻함, 으뜸, 호국, 철산업, 강인함 등이었습니다. 이를 지역 소속감과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면 따뜻함과 강인함으로 압축됩니다. 따뜻함과 강인함을 함축해 문화적 가치로 표현한 광양의 정체성은 철인도시 광양. 광양하면 떠오르는 것과 광양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하면 단연 광양제철과 광양항 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 연구를 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뒤에 콘텐츠를 발굴해서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연구는 특히 이 같은 정체성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중마상설시장 인근이라는 구체적인 위치까지 적시하며 가칭 어영담 광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번 의원 연구 모임의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광양시에도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전남 인재개발원과 강진읍을 오가는 천원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인재개발원 교육생이 늘면서 택시업계도 반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도안면에 자리 잡은 전남 인재개발원. 해마다 1,700여 명의 교육생이 찾아 짧게는 3주, 길게는 6개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근처는 상가가 많지 않아 교육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강진읍까지도 10km 떨어져 있다 보니 이동을 꺼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택시비만 18,000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원이 너무 이렇게 깊숙이 읍내권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육원에서 읍을 한번 나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은 택시비 부담도 크고 이게 참 이동이 쉽지가 않은데요. 강진군은 해결책으로 천원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천원택시를 타면 전남 인재개발원에서 강진읍까지 1,000원만 내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1,000원입니다. 저희 교육생 입장에서는 좋죠. 저녁 때나 교육원에서 식당이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올해 신규자 기본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생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인당 3주 동안 약 80만 원을 소비해 13억 원을 강진에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9억 3천만 원 이상이 천원택시가 운행하는 강진읍에서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9억 3천 정도, 강진읍 상권에 9억 3천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해서 강진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남 인재개발원이 문을 열 때 강진읍과 멀리 떨어진 도안면에 위치하다 보니 강진읍 활성화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이 천원택시를 도입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나주와 곡성 등 인근 지자체들은 강진군 천원택시 사업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말 위탁계약 종료가 끝나는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해 보건의료 노조가 광주시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남대병원이 공익 적자 일부를 부담하는 등 광주시와 해법을 찾기로 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가 몇 달 동안 직접 운영을 하며 협상을 이어가거나 계약을 연장한 뒤 새 수탁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4년여간의 활동을 통해 직권사건 21건과 유족들이 직접 요청한 216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결정 내린 뒤 오늘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사위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해직 언론인 명단 수록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올립니다. 지역 결식 우려 아동은 16,000여 명으로 지원금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직접 쓰거나 도시락 배달과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해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기존 1,900여 곳에서 16,400여 곳으로 대폭 늘리고 카드도 신용카드식으로 바꾸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는 데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동네 목욕탕이 사라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공공 샤워 시설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개발에 밀려 답보 상태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촌이었던 남구 문현 2동. 이곳 주민 26%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부산 전체 노인 인구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이곳에서 56년을 살아온 85세 서복선 할머니의 집입니다. 6평도 채 안 되는 집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근처 공동 화장실마저 보수 공사를 시작해 화장실을 가려면 10분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아무 때나 못 왔는다. 그 들고 그거 좀 버리러 가가 씻고 얼마나 애문다고. 문현 2동에 설치된 공동 화장실만 15곳. 남구 전체의 절반이 이곳에 몰려 있을 만큼 생활 여건은 열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추위에도 따뜻한 목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하나 있던 동네 목욕탕은 지난 5월 영업난과 재개발 여파에 문을 닫았습니다. 타월 빨아가 닦고 집에서 물만 하면 데터리고 그런다. 이거. 멀으면 못 간다. 그저 누가 어째 걸어가노. 이거 밖에만 왔다 갔다 지평이 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소망마을처럼 공공 샤워장이라도 마련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에 가로막혀 수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 지역이다 보니 붐이 이렇다 보니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데는 거의 지정이 안 되거든요. 이곳 재개발은 이제 주민 서명을 받는 초기 단계. 재개발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따뜻한 목욕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가장 가까운 다른 목욕탕까지 10차선 도로와 다리를 건너 노인 걸음으로 최소 40여 분을 가야 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최소한 빨라도 6, 7년 이래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아예 손을 놔버리니까 나는 답답한 거죠. 고층 건물 한편에 다닥다닥 붙어선 노후 주택들. 이곳에 불어닥친 재개발의 칼바람이 어르신들의 겨울을 더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건강 상태는 물론 당뇨나 비만 등 각종 질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해도 우울증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지난해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100만 700여 명,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3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가 진단으로 위험 정도를 살핀 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스마트폰을 평소처럼 쓰기만 해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상태를 척척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음성은 물론 문자 메시지나 검색 등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사용자의 위치와 시간, 앱 이용 패턴을 더해 인공지능이 우울증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특히 대화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합학습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친구랑 원래 대화하던 대로 대화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 같은 것도 원래 하던 대로 걱정 없이 하고 최소 2주에서 한 달가량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우울증 위험 척도와 함께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정 상태의 변화까지 하루 단위로 보여줍니다.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신 상태가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문 상담가를 만나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저희가 그냥 힌트를 드리는. 연구팀은 요일이나 시간대를 사용자가 선택해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스마트폰 앱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경상남도 사천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포만과 서포만을 중심으로 제두루미와 따오기, 황새 같은 멸종위기 조류들이 잇따라 찾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눈 주위가 빨갛고 회색의 긴 목을 가진 우아한 새들이 벼 나다를 먹고 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엔 포근한 갯잔디에서 느긋하게 햇빛을 즐깁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제두루미입니다. 전 세계 6,500여 마리만 남은 제두루미는 사천 광포만에서 꾸준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 습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는 철원, 주남저수지, 광포만 등에 오는데 광포만에 오는 개체들은 10년 넘게 월동하러 오는 개체들입니다. 발목에 흰색 가락질 찬 따오기가 바닷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재작년 방사한 개체입니다. 올해 4월 대구 달성군에서 관찰됐다가 6개월 만에 100km나 떨어진 사천을 찾았습니다. 텃새였다가 철새로 바뀐 황새가 사천 전력에서 처음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 3,000마리뿐인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함께 갖춘 사천이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란 요인이 적고 그러니까 넓은 갯벌이나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고 자연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좋아하거든요. 광포만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광포만을 전남 서남이안 갯벌과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포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유네스코 지역이 되면은 저희 해수뿐만 아니라 문화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멸종위기 조류의 꾸준한 생태 관찰과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수입 의존 작물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전남의 지급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3만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403억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전국 전체 규모의 41% 수준입니다. 전남의 농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기 때문으로 전라남도는 이번 직불금 대상에서 빠진 논타작물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37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 중흥 2~3동이 주민주도의 행정통합으로 재편됩니다. 광주 북구는 주민협의체 중심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통합동 명칭과 자생단체 구성 등 주민주도로 행정통합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중흥 2~3동을 중흥동으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흥 2~3동 통합로는 지난 2020년 10월 두 동의 경계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2023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목포와 해남, 완도 등 17개 시군은 축제 형식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무안군과 여수시 등 5개 시군은 읍면동 단위로 일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해넘이 행사는 해남 땅끝과 오시아노, 진도 세방낙조 등에서 대규모 축제가 펼쳐지고 2024년 첫 일주일째는 완도 명사심리와 장흥 정남진 전망대 등에서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후 들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마스크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흐린 듯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눈이 녹는다고 하더라도 밤사이 낮아진 기온 때문에 다시 빙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0.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8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도 영하 0.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례의 현재 기온 영하 0.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고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날씨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겨울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